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 남서부는 오늘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무더운 날입니다.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소가 문을 닫고 처음 있는 무더위라 전력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들은 오늘 총기 규제에 관한 4가지 법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에서는 오히려 자동 소총을 선물로 준다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쓴 기록들이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날인 어제 많은 일반인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운튼 라이언 입을 열어 어린 아들을 구조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감싸왔던 캠페인 매니저를 해고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전망이 강해집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가장 큰 정치 자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인의 종교별 지지정당 최근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인은 왜 휴가를 가지 않는가? 오늘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입니다. 한국 어린이들의 통일 썸머 캠프를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하지예요. 미국이 오늘은 6월 20일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인데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북반구에서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아주 여름을 시작하는 날을 화려한 그 무더위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남서부의 그 사막지대는 그야말로 역대 그 기온 기록이 시작되고 나서 최고 기록을 오늘 많이 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고기압 영향 때문인데 건강에 굉장히 위험할 정도고 특히 어린 아이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들, 몸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 더군다나 요즘은 거의 모든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하는 모든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까지 오늘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에다가 평소보다 10도, 예년 기온에 비해서 10도 내지 20도나 높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피크예요. 주변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난 곳도 있고 애리조나에서는 어제 이 더위와 관련해서 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남가주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 기록 경신을 했고 팜스프링이 어제 118도, 베버리힐스가 일부 날씨 알려주는 곳에서는 어제 11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데스밸리가 125도였거든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의 역사상 최고의 기온은 129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오늘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르고 라스베가스가 113도, 또 이 콜로라도주, 뉴멕시코 전부 기록 경신을 많이 했습니다. 피닉스라든가 이런 곳이요. 그래서 오늘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당연히 안 하실 테고 못 하실 테고 너무 더워서요. 지금 옷 입고 나가시려는 분들 계세요. 여름이라도 검은색이 멋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시원한 리넨을 입으시더라도 흰색으로 가능하면은 좀 밝은색 옷을 입으실 것을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서 아는 일이잖아요. 아주 가볍게 월요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특별히 누군가를 만날 때 좀 예의를 차려야지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가장 간편한 옷을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타모니카 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교통이 많이 붐볐겠다 생각이 되는데 비치가 이렇게 도시보다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금 도시에서 비치로 가는, 또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도 방학을 했고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트래픽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포로 렌치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아파트먼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알리소 캐년 그 천연 가스 저장소가 포로 렌치의 그 가스에서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그 저장소가 미국에서 그 천연 가스 저장소로서는 두 번째로 큰 그 저장소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그 남가주 그 서든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에서 뭔가 이제 그 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갑자기 그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까지도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콜로라도주, 뉴멕시코, 네바다주 이런 지역에서 서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의회도 굉장히 그 뜨겁습니다. 동북부라 더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에서 2개, 민주당에서 2개, 지금 올랜도 총격 사건 이후에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오늘 그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중에서도 뭔가 좀 그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그 총기 협회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총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게 총기협회의 마지막 목표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낙 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선거 자금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4개의 법안이 오늘 투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통과되는 법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규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 법무부에서 일부 자료, 지금 올랜도 총격 그 사건의 범인이 911과 통화를 한 그런 내용을 그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 사이에 지금 그 한 700만 달러 정도가 모였습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의 생존자 또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꼭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주말 밤에 그 나이트 라이프라고 할까요? 미국말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의회에서 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정말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동 소총을 AR-15 같은 것을 가질 이유가 뭐야? 전쟁터에서 쓰는 총을 라고 생각은 조금 모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당장 그 의회에서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전히 그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이요. 공화당입니다. 그 그레이그 에버스라는 상원의원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AR-15 이 자동 그 소총을 누구에게 선물하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11월 달에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헌법 2조 총기 소지 이 자유법 헌법을 그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 결국은 그 우리를 지켜준다. 미국을 보존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고요. 제가 주말에 한 가지 올랜도의 총격 사건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접하면서 후회하고 또 하나는 내가 좀 디테일하지 못했구나라고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반성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날 전에는 그렇게 어머니날 방송을 하다가 어제가 아버지날이었잖아요. 아버지날에 대해서 금요일날도 말씀을 못 드렸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런가요? 그리고 또 가족 가운데서도 이제 아버지날 축하를 받아야지 될 사람이 있는데 올해는 마침 또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많은 아버지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날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어제 그 뉴욕타임즈에 많은 골퍼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골퍼들에게 아버지는 마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캐디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그 말을 하는 그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지만 페이트릭 윌커스 크리어라는 선수도 그랬고 이 선수는 조금은 코칭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프로 골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 누구였던가요? 아버지의 날에 뭐 선수 이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버지의 날에 몇 년 전에 우승을 했었을 때 그때 로리 맥길로이 같은 애요. 2011년 Father's Day에 우승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8번 홀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홀 근처에 로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로프 근처에서 딱 서 계시는데 아버지의 눈과 내 눈이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대화는 다 이루어졌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 희생, 자부심.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버지 날 선물이 필요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수도 있고, 제이슨 데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본인이 11살 때 그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에 아들을 이 골프 티칭을 하면서 얼마나 엄격하셨든지 매도 많이 맞았고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저는 지금도 너무 그 주눅 들어오는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28살밖에 안 됐고 3살 된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너무나 엄격했었던 것 때문에 나는 나의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골프장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키스해주면서 아빠 트로피에 키스하고 싶으니까 우승해요. 2016년 3번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커머셜에 I love you daddy 하는 그 커머셜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찍은 그 커머셜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대요. 이 젊은 아빠가. 해서 아들에게 이런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을 나중에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필 미켈슨 같은 경우도 1999년도에 그때 대단한 그 기록적인 우승을 했었을 때 와이프가 첫 아이를 낳아서 지금 딸에게도 이제 딸이 컸어요. 골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딸에게 많이 배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골프 경기를 하고 시차가 또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 학교 졸업식에도 가고 하는 그런 필 미켈슨이 이제 그 지난 목요일에 46살이었으니까 아버지로서 이제 충분한 것을 느꼈을 테고요. 아버지만 그 아들 딸에게 캐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딸도 아버지에게 어떤 인생의 캐디, 더군다나 이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는 자녀들로부터 많은 것을 미국 생활을 배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공감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ather's Day를 맞아서 또 그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케냐에서 이제 하와이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원래 꿈은 박사 학위까지 받는 것이었는데 박사는 되지 못하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케냐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오랜 동안 미국에서 지내면서 몇 년 동안 썼었던 여러 가지 뭐 편지라든가 뭐 남긴 글들 그런 것들이 그 오바마의 아버지가 그 남긴 그런 글들이 그 뉴욕의 그 할렘에 있는 작은 그 블랙 그 컬처 센터에 있어서 이 컬처 센터에서 문화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버락 오바마에게 이 자료를 좀 한번 보지 않겠는가 했더니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관심이 있지만 대통령 다 끝나고 나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고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가요. 그리고 집에 그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를 많이 못 받았고 그 당시에는 그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요. 22살 때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였던 이 그 캔사스의 백인 여자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 결혼하고 뭔가를 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비 그런 것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해서 그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공란으로 남겼고 그리고 케냐에서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두 아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아버지의 이름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살 때 아버지가 케냐로 가서
해서 10살 때 잠시 미국에 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책을 보면은 그때 그 한 달이 너무나 불편했었던,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금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이를 60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나는 어떤 남자로 살아야지 되는가, 어떤 그 모델이 없잖아요. 피겨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를 정리를 한다고 하고, 아버지가 없어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그 평범한 사람들보다 뭔가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강인해져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없이 그 살았을 때의 어떤 그 고통 같은 것, 슬픔 같은 것, 슬픔보다 더한, sadness보다 더한 슬픔, sorrow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겪는 그런 마음들에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쓴 이런 그 편지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참 그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1958년부터 64년까지 썼던, 그 아버지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도 굉장히 복잡한 성격이었고 똑똑했고, 어떤 사람은 거만하다고 하고 매력적이라고 하고 술도 좋아했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석사학위를 받고 케냐라는 나라에 가서 경제 전문가로 정부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케냐가 얼마나 썩을 대로 썩어서 결국은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동차 사고로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졌는데, 이 케냐에서 온 블랙 피플이 하버드 대학교나 하와이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고 뭔가 경제적인 그런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아주 그 당연하게 당당하게 내가 미국의 역사에 어떤 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그 설득을 시키고 경제적인 그 보조를 받고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 학교, 그 케냐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렸을 때 그 양치기도 했고 맨발로 학교를 갔고, 아버지가 가난하고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어야지 됐고,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서요. 그래서 그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면도 있었고, 타이피스트로 일을 했었어요, 케냐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으로 결국은 유학을 오게 된 것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처음에 유학을 올 때는요, 1959년도 8월 4일 날 그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로마로 가서 파리를 거쳐 뉴욕을 가서 LA에 와서 다시 그 하와이로 가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오바마의 엄마와 함께 만나서 이제 그렇게 그 오바마를 낳고, 그 오바마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이렇게 그 미국의 그 대통령까지 됐고,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굉장히 그 괄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나 그 인기가 있어서요.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의 가장 큰 비밀 그 무기라고 할까요? 비밀 재산이라고 할까요? 비밀 보물, 이런 것들은 빌 클린턴일 것이다. 아니요, 빌 클린턴이 아니고 버락 오바마일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글쎄요, 아버지가 저처럼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없이 자란 사람이나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그 좋은 그 아버지 피겨, 남자의 피겨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버락 오바마처럼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 감정의 그 다양함 같은 것들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아버지 날 지났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좀 페어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고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fortune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을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버지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버지 피겨도 없고 하면 미스포춘이잖아요. 이 미스포춘이기 때문에 또 그 다른 미스포춘을 가진 불운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생은 굉장히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미국 밖에서 보는 미국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녀들의 쿠데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자녀들의 쿠데타가 아니라 딸과 사위의 쿠데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매니저 한 그 여자 기자를 밀치고 멍들게 하고 그리고도 환영을 받는가 보다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라고 얘기했을 때도 도널드 트럼프가 강하게 그 감싸 안았었던 트럼프의 그 캠페인 매니저요. 코리 루안도우스키. 오늘 이 코리 루안도우스키 그 캠페인 매니저가 해고됐답니다. 그냥 그 사임한 것이 아니라 해고됐는데 그것도 트럼프 타워에서 정규적인 월요일이니까 뭐 더 그 정규적인 회의를 했겠죠. 정규적인 전략 미팅을 하다가 미팅 도중에 이제 그 누군가에 이제 이끌려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CNN 방송이라든가 많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 코리와 도널드 트럼프의 딸이요. 이방카 트럼프와 그 허즈밴드 이방카의 남편이 지금 그 30대인데 남편이 지금 캠페인에 깊이 그 발을 그 딛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아마 그 뭐라고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된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보자면 우선 일단은 그 이방카 트럼프와 허즈밴드가 정치에는 전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리 그 루안도우스키라는 캠페인 매니저가 여자 기자가 멍까지 들고 그것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비디오로 그 다 촬영까지 했는데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이 정도의 그 어떠한 그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해고당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에스코트 당해서 전략 회의를 하던 그 방을 쫓겨났어야지 됐었을 때에 가졌던 그 감정을 어떻게 앞으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캠페인하는 동안에 활용을 할 것인가. 뭐 활용이라는 게 여기선 꼭 뭐 나쁜 의미도 될 수 있고 좋은 의미는 될 경우가 별로 없겠네요. 감정이니까 모든 것이 다. 물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 그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아무리 후속 조치를 잘해도 파이어 당한 것,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 파이어 당해서 그 방에서 쫓겨났는데 그 파이어 당한 것도 자신의 보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스의 딸과 남편에 의해서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 들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뭐 CBS 방송 등등과의 인터뷰에서 뭐 Face the Nation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 수집하는 것은 상식이다, 커먼 센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올랜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국민이 원해서 그를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의원 제도가 왜 있어야지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인데 직접 투표로 했으면 직접 투표 결과로 대통령 되면 되는 거지. 또 그 직접 투표 결과에 따라서 주마다 대의원 숫자를 다르게 배정을 해서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투표는 하되 그 대의원 숫자로 따로 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는 지금 그 마당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그 앞서가고 거의 안정권이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언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의 슈퍼팩 같은 돈 많이 그 모아주는 그곳에서 이미 미국의 8군데 말하자면 격전지인 겁니다. 격전지에 100만 1000만 1억 4,500만 달러를 들인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플로리다가 되겠고 펜실베니아, 그밖에 뭐 오하이오, 콜로라도, 버지니아,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캘리포니아주는 뭐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이길 테고요. 그런 곳에 광고를 붓기 시작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이 부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 공화당에서 그에게 뭐 큰 돈을 많이 그 걷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에 장벽을 쌓느니 뭐 이런 등등의 말로 인해서 트럼프와 점점 그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이번에는 이제 뭉치고 있고 오히려 그 버니 샌더스 물러나야지 된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하루에 뭐 세금이 38,000달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보고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지역에서 몇 군데 힐러리 클린턴이 지더라도 플로리다가 뭐 워낙 대의원 숫자도 29명이나 되니까는요. 한 271표인가요? 있으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그 폴리티코의 분석이고 영국 언론 가디안의 경우는요. 도널드 트럼프가 뭐 멕시코, 무슬림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영국과는 유럽과는 다른 분위기다. 유럽은 이제 이번 주에 투표를 합니다마는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계속 있을 것인가 탈퇴할 것인가. 영국의 그 야당 정치인 여성 정치인 조 칵스가 숨진 뒤에 지금 터닝 포인트가 돼서 아마 유로존에 영국이 남아 있을 확률도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이 조 칵스라는 여성 정치인이 반이민 무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트럼프처럼 이민 받지 마라 하는 것에 반대해서 이게 같이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무슬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내가 대선 후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후보에서는 사퇴했습니다만 24일까지 지난번에 그 상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24일까지 등록을 하면 상원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랜도 총격 사건 때 대통령과 부통령이 플로리다에 갔었을 때 그때 마르코 루비오가 에어포스 원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전 이상인 겁니다. 현장에서 그 지역의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대통령, 부통령과 자리를 했어야 됐다면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어포스 원을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탔다는 것은 그만큼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를 멀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더 가깝게 가는 심정적으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영국 신문 가디언이 물론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51명의 지금 외교관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격해야지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불만 섞인 그런 그 내부 문서, 청원서 같은 거를 만들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선거 시즌에 인기 있는 대통령이 최근에 없었다는 거죠.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각각 섹스 스캔들 때문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후임자들이 그 대통령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빌 클린턴 멀리했죠. 그래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그 존 맥케인 후보도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스윙 스테이트들이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곳이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도 무슬림이고 그 무슬림 범인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지거나 아니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고 수술하던 의사도 무슬림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라티노잖아요. 화이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인종적인 분위기로 보나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로 보나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게 영국 신문 가디안의 보도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전해드릴까요? 미국의 그 종교 가운데서요 공화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그룹은 몰몬입니다. 70%, 19%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게 11%. 그 다음은 이제 서든 바프티스트 컨벤션이요. 남침례 교회가 64% 공화당, 26% 민주당, 10% 나머지. 그리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아메리카. 이 장로교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아메리카는 60%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USA는 44%가 공화당, 47%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나이티드 침례교단도 54% 공화당, 35% 민주당인데 또 뭐가 있나요? 미국 바프티스트 침례교 USA 지금 말씀드렸고 가장 반반인 게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로교 USA 정도가 44, 47이고 미국 그 바프티스트가 41, 42 공화민주 지지가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대신에 이제 그 흑인들은 그 감리교단이 따로 나뉘어져서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처치는 92%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일반 메소디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는 54%가 공화당, 35%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잠시 뒤에 휴가철인데 왜 여러분 휴가 가지 않으세요? 저도 아직 휴가 못 갔는데 워싱턴 포스트 칼럼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로버트 사울슨이라는 컬럼리스트가 미국 사람들은 왜 더 이상 휴가를 가지 않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휴가는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휴가하면은 직장에서의 탈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비치로 마운틴으로 뭐 어디로 휴가를 가기는 하지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뭐 좀 좋은 데로 휴가 가고 하는 것은 부자들만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20세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돈을 많이 쓰는데 1978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국에서는 1년의 휴가가 보통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면은 20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의 90%는 당연히 그 휴가가 있고 그러니까 3주일이네요. 2015년에는 조금 늘어나서 22일인데 그러면 휴가가 22일이라 하더라도 다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16일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only 16일만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16을 빼면은 몇인가요? 한 일주일 정도는 쓰지 않는 거네요. 휴가를 3주일 중에서 3분의 1은 쓰지 않는데 휴가를 가는 것은 미국의 그 경제에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휴가를 가면은 6억 5천 800만 그 날짜 그러니까 휴가 가지 않은 게 쓰지 않은 게 6억 5,800만 날짜가 되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한 거겠죠. 2억 2,030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여행업계가 비상사태겠어요. 비상사태 아니겠어요. 뭐 호텔도 그렇고 식당 또 공원 같은데 빔팍 같은데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휴가를 가지 않으십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요. 37%.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서 30%랍니다. 그리고 휴가 갈 돈이 없어요. 이게 30%거든요. 그러니까 37, 30, 30이네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휴가, 돈이 없는데 휴가를 어떻게 가요? 세 가지 다인 사람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휴가, 그리고도 또 이제 휴가 중에도 뭔가를 사람들이 계속 체크하잖아요. 이메일 같은 거. 더군다나 밀레니얼 세대, 1981년부터 97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휴가 많이 갈 것 같죠? 안 그렇대요. 더 불안해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휴가 갔었을 때,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채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젊은 세대 27%, 이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세대는 19%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죄책감 느끼는 게 27%, 다른 나이 때는 19%, 그리고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 30%, 다른 나이 때는 19%랍니다. 이게 이제 유럽과는 너무 달라서 유럽은 그 휴가가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이게 뭔가가 안 돼 있어서 휴가 좀 가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유 가운데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신 분 계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이 방학해서 너무 바쁘시죠? 서머 캠프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서머 캠프가 통일에 관한 서머 캠프가 있다고 미국 NPR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통일부에서 몇 년도부터인가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남한과 북한이 지금은 뭐 긴장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통일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Unification Leaders Camp라고 해서 통일 지도자 캠프, 한국말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주도에서 9학년 학생이니까 중학생이네요. 120명이 이번에도 있었고 학생들이 호텔에서 하네요. 해서 이제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한이랑 남한이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왜 뭐 통일은 해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겠죠.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도 16살 이렇던데 영어를 아주 잘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300명의 학생들이 이 통일 그 캠프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북한에 대한 독재, 스파이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꾸만 바뀌는 거죠.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월 달이면은 항상 6.25가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6월 달에 그게 있었어요. 웅변 대회, 공산당은 싫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즘은 이런 식의 캠프가 한국에서는 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요즘에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뭐 좋은 기사다, 좋은 글이다 하면 서로 이렇게 링크를 돌려가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내는 사람의 60%는 본인은 열어보지도 않고 보낸다는데요. 제목만 보고. 강혜실이었습니다. 어떡하지? F1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한번 고친 손님이 소개하는 에브리바디 오토바디 F1. 사고 나셨다고요? 사차처럼 잘 고치고 보험 처리도 깔끔하게 해주는 F1에 맡겨보세요. 213-382-0300. 범원과 11가 올림픽 경찰서 앞 에브리바디 오토바디 F1. 우와, 새 차가 됐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 남서부는 오늘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무더운 날입니다.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소가 문을 닫고 처음 있는 무더위라 전력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들은 오늘 총기 규제에 관한 4가지 법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에서는 오히려 자동 소총을 선물로 준다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쓴 기록들이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날인 어제 많은 일반인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운튼 라이언 입을 열어 어린 아들을 구조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감싸왔던 캠페인 매니저를 해고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전망이 강해집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가장 큰 정치 자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인의 종교별 지지정당 최근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인은 왜 휴가를 가지 않는가? 오늘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입니다. 한국 어린이들의 통일 썸머 캠프를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하지예요. 미국이 오늘은 6월 20일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인데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북반구에서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아주 여름을 시작하는 날을 화려한 그 무더위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남서부의 그 사막지대는 그야말로 역대 못 드렸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런가요? 그리고 또 가족 가운데서도 이제 아버지 날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올해는 마침 또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많은 아버지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 날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어제 그 뉴욕타임즈에 많은 골퍼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골퍼들에게 아버지는 마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캐디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그 말을 하는 그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지만 페이트릭 윌커스 크리어라는 선수도 그랬고 이 선수는 조금은 코칭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프로 골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 누구였던가요? 아버지의 날에 선수 이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버지의 날에 몇 년 전에 우승을 했었을 때 그때 로리 맥길로이 같은 애요. 2011년 Father's Day에 우승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8번 홀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홀 근처에 로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로프 근처에서 딱 서 계시는데 아버지의 눈과 내 눈이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대화는 다 이루어졌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 희생, 자부심.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버지 날 선물이 필요 없었어요. 라고 얘기한 그런 선수도 있고 제이슨 데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본인이 11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에 아들을 이 골프 티칭을 하면서 얼마나 엄격하셨든지 매도 많이 맞았고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저는 지금도 너무 주눅 들어오는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28살 받고 기혼 기록이 시작되고 나서 최고 기록을 오늘 많이 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고기압 영양 때문인데 건강에 굉장히 위험할 정도고 특히 어린아이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들 몸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 더군다나 요즘은 거의 모든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하는 모든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까지 오늘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에다가 평소보다 10도 예년 기온에 비해서 10도 내지 20도나 높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피크예요. 주변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난 곳도 있고 애리조나에서는 어제 이 더위와 관련해서 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남가주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 기록 경신을 했고 팜스프링이 어제 118도, 베버리힐스가 일부 날씨 알려주는 곳에서는 어제 11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데스밸리가 125도였거든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의 역사상 최고의 기온은 129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오늘 어쩌면 무너질지도 모르고 라스베가스가 113도, 또 이 콜로라도주, 뉴멕시코 전부 기록 경신을 많이 했습니다. 피닉스라든가 이런 곳이요. 그래서 오늘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당연히 안 하실 테고 못 하실 테고 너무 더워서요. 지금 옷 입고 나가시려는 분들 계세요. 여름이라도 검은색이 멋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시원한 리넨을 입으시더라도
흰색으로 가능하면은 좀 밝은색 옷을 입으실 것을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서 아는 일이잖아요. 아주 그 가볍게 월요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특별히 누군가를 만날 때 좀 예의를 차려야지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가장 그 간편한 옷을 좀 입으실 필요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통과되는 법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기 규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 법무부에서 일부 자료, 지금 올랜도 총격 그 사건의 범인이 911과 통화를 한 그런 내용을 그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 사이에 지금 그 한 700만 달러 정도가 모였습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의 생존자 또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꼭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주말 밤에 그 나이트 라이프라고 할까요? 미국말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의회에서 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정말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동 소총을 AR-15 같은 것을 가질 이유가 뭐야? 전쟁터에서 쓰는 총을 라고 생각은 조금 모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당장 그 의회에서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전히 그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이요, 공화당입니다. 그 그레이그 에버스라는 상원의원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AR-15 이 자동 그 소총을 누구에게 선물하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11월 달에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헌법 2조 총기 소지 이 자유법,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준다, 미국을 보존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고요. 제가 주말에 한 가지 올랜도의 총격 사건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접하면서 후회하고, 또 하나는 내가 좀 디테일하지 못했구나라고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반성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날 전에는 그렇게 어머니날 방송을 하다가 어제가 아버지날이었잖아요. 아버지날에 대해서 금요일날도 말씀을 묻기 바랍니다. 어제 그 산타모니카 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 교통이 많이 붐볐겠다 생각이 되는데, 비치가 이렇게 도시보다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금 그 도시에서 그 비치로 가는, 또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도 방학을 했고 지금 그 휴가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트래픽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포로렌치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아파트먼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알리소 캐년 그 천연가스 저장소가 포로렌치의 그 가스에서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그 저장소가 미국에서 그 천연가스 저장소로서는 두 번째로 큰 그 저장소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그 남가주 그 서든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에서 뭔가 이제 그 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갑자기 그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까지도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콜로라도주, 뉴멕시코, 네바다주 이런 지역에서, 서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의회도 굉장히 그 뜨겁습니다. 동북부라 더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에서 2개, 민주당에서 2개, 지금 올랜도 총격 사건 이후에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오늘 그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중에서도 뭔가 좀 그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그 총기협회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총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게 총기협회의 마지막 목표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낙 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선거 자금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4개의 법안이 오늘